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쪽집게 100선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인데요. 1번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죠. 시도지사가 시행하니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교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미등기 전매를 의뢰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와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3번은 이게 뭐냐면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위 권리금은 중개사물 아닙니다. 중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것은 주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손님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의뢰인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이게 10번 이상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인터넷 표시광고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구역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한다. 예,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거고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수시로 하면 되겠죠.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12번에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15일이 아니고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5번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입니다. 암기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모든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의 하나여 X죠. 하나여가 아니라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업무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3번 협회 회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협회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했는데 반드시 협회 공제 가입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보정보험 공탁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천만 원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3개 있는 경우에는 3개 있는 경우는 5억이 아니라 10억이죠. 이게 고쳐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5억으로 되어 있는데 5억을 10억으로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10억으로 고쳐가지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이죠. 왜냐하면 분사무소 2억, 3개니까 6억이고요. 주된 사무소 4억 하면 10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보정 설정 금액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맨 밑에 있죠. 법인은 4억,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도 똑같이 4억이고요. 분사무소 2억, 개인 2억 이상,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4억에 분사무소 각각 2억 하니까 10억 이상 설정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억을 10억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5번.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 효력은 있다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못 받지만 업자가 아니고 우연히 한두 번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입니다. 국토부령에 보면 매매는 최대 15억 이상인 경우는 0.7%, 임대차는 최대 15억 이상인 경우 0.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죠.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약정이 없을 경우.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의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동일 3번 들어가면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2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고 15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15일이 아니고 10일이 되겠습니다. 10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40번에 동그라미 7번 있고요. 암기 프린터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의 모니터링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하고요.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부 장관의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회의 경우 오로지 위반 시 제재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도 100만원 과태료는 없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단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를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